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내국 수입 유산스, 뱅크스 유산스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물론 이 자산 계정입니다. 차변, 자산 계정이고, 은행이 이제 그 수입상을 위해서 대출한 겁니다. 대출한 것에 하나의 외화 대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수출입 관련이기 때문에 내국 수입 유산스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교재에 이제 있는 내용으로서 외국한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이죠. 자기가 개설한 뱅크스 유산스 방식 기한부 수입 신용장. 즉 이게 신용장을 개설 신청인이 나 외상으로 좀 하고 싶다. 저쪽에 수출상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얘기는 즉 은행들어 자금 부담을 좀 해달라는 거거든요. 자금 부담을 개설은행이 할 수도 있고 해외에 있는 뱅크스 유산스의 전문적인 은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뱅크스 유산스라 그러면은 기한부 이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도 뱅크니까 뱅크스 유산스 그래도 되고 국내에서 일어나니까 뱅크는 뱅크인데 이제 국내 은행이 할 때 도메스틱이고요. 해외 은행이 자금 부담하면은 우리가 overseas banks 유산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분개를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자금을 부담을 하나, 그렇죠? 자산이 되는 거죠. 얘를 위해서 돈을 미리 이렇게 줬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전문은행이 자금 부담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도메스틱 그러면은 우리나라 은행이 하는 경우예요. 도메스틱.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고 해외의 은행들이 하면 overseas banks 유산스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게 뭐죠? 도메스틱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외의 유산스나 우리나라 신용장 개설 은행이 자금 부담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분개는 마찬가지. 분개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 대금을 직접 결제하거나 누가? 신용장 개설 은행이 얘가 외상을 원하니까 기한부 신용장인데 여기는 S사이트로 준다 이런 얘기예요. 왜? 수출상이 외상을 싫어해. 그죠? 그래서 다른 은행의 결제를 위탁하여 누구죠? 다른 은행이 여기에요. 인수은행이죠. 인수만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A&D 차지를 수입을 하는 은행들이 있단 말이에요. 발생한 개설 신청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맞죠. 신용공여예요. 그래서 이 개정 과목은 얘가 하나 어차피 나중에 신용장 개설 은행이 사실 주채무자잖아요. 그래서 회계적으로는 그냥 내국 수입 유산스로 해가지고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 과목을요. 그래서 내국 수입 유산스의 내용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장 개설 은행은 직접 자기네들이 외상이죠. 외상이고 얘는 또 사이트란 말이에요. 사이트예요. 일람이죠. 일람. 사이트.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거니까 결국은 얘한테 신용으로 주는 겁니다. 직접 결제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다른 은행이 결제하는 경우인데 개정 과목은 차변에 내국 수입 유산스로서 똑같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통일하여 회계 처리한다. 얘가 돈을 먼저 주나 얘가 돈을 주나. 이게 내국 수입 유산스를 이 정부가 이게 요새 우리가 외환이 많잖아요. 6, 70년대만 하더라도요. 국내에 달러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게 직접 결제를 우리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6, 70년대요. 외화가 모자라가지고 그때는 해외에 이제 시티은행 이런 은행에서 수수료를 우리한테 많이 받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8, 90년대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도메스틱에서 하라. 우리도 이게 돈 많잖아. 얘들 이 수수료 A&D 차지 엄청 떼가는데 그 수수료는
국부의 유출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이 이 자금 부담을 하게 되면은 국부의 유출이 없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88 올림픽 이후에 외환 보유고가 이게 좋아지면서 이런 개정 과목이 생겼습니다. 60, 70년대 같으면 이런 개정 과목을 글쎄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마 좀 이런 개정 과목이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 외환 보유가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내은행이 자금 부담을 해라. 그런 의미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외상을 원할 때 직접 결제하기도 하고 해외 은행이 이렇게 결제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뱅커스 유산스의 오버시스 유산스 방식이라 그랬죠. 뭐 또 도메스틱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뱅커스 유산스 그러면은 미리 말하면은 보통 우리가 뱅커스 유산스 그러면 오버시스라 얘기하는데 뭐 어차피 붕괴가 뭐 이쪽으로 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붕괴를 누가 하냐? 여기서 수입상 개설은행이 이제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218페이지가 있네요. 218페이지 이제 외국 수입 유산세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결제은행의 형태에 따른 세목 분류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돈을 누가 이렇게 돈을 대주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218페이지 보니까 국내 본점이 이게 우리가 뭐 신한은행 그런 뭐 해외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 자금 부담을 할 때 이게 이제 기표를 그 본사에 하게 되면은 신한은행 해외 지점은 본사하고 해외 본지점 계정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보통 이제 국내 본점에서 이런 기표를 하는데 그 다음에 해외 지점이 뭐 지점에 대한 지금 이 수업은 그 뭡니까? 그 내국 수입 유산세에 대해서 이 자금 부담을 누가 하느냐, 붕괴를 누가 하느냐,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해외은행 결제 위탁분 뭡니까? 해외은행이 이렇게 자금 부담을 하고 내가 하는 경우, 본사가 하는 경우, 이 본사가 아니고 이 본사의 해외 지점이 하는 경우, 그죠? 해외 지점이 하는 경우, 본사가 하는 경우, 외국계 다른 애들이 하는 경우 뭐 다양하게 있겠죠. 자금 부담을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뭐죠? 그 내국 수입 유산세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타 외국한 은행 이건 뭡니까? 우리가 외국한 은행 그러면 우리 국내 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시티은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타 외국한 은행 이게 뭐예요? 여기 자금 부담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만약에 신한은행이다. 옆에 국민은행이 할 수도 있죠. 은행끼리 이렇게 그 자금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금 부담을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이 개설은행의 지점이 할 수도 있고 해외은행이 할 수도 있고 그 옆에 다른 은행이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218페이지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수입한 인수 및 지급시 인수 및 뭡니까? 여기 인수한다 그랬죠. 인수. 이게 인수를 해놓으면 이 음이 막 돌아다닌다 그랬죠. 이 사람의 그 신용 상태예요. 이 사람 신용보다 여기가 신용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해외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이 뭐 인수하는 것보다 여기서 해외 은행들이 인수하면 아마 네임밸류가 있어가지고 유통이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누가 자금을 부담하느냐, 이 붕괴를 해야 되는데요. 차변에 내국 수입 유산세죠. 그럼 대변에 어떡합니까? 대변에요. 일단 어떤 형태로든 뭐 이렇게 차입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차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 돈을 결제를 하는 건데 이제 이 대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 은행끼리 이렇게 빌릴 경우도 있죠. 어떻게 빌립니까? 여기서 이제 내국 수입 유산세로 잡는데 이 돈을 여기서 다른 은행에서 빌려와 가지고 이렇게 충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본지점끼리 이렇게
대변 과목을 그 붕괴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의 218페이지에 보니까 개정 처리 예시가 있네요. 구체적으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얘기보다도 구체적으로 한번